그 어금니 나는 시기랑 성장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금니 나는 게 보통 6살, 이게 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금니 나는 게 한 12살, 세 번째 우리 사랑니라는 게 나는 게 보통 18살 정도 되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자라는 부위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첫 번째 어금니 날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자라고, 두 번째 어금니 날 때까지는 이제 윗턱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니 날 때까지는 아래턱이 자라니까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못 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시기가 그거죠. 유치원 다닐 때 이 친구가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여기가 좀 꺼진 것 같다든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부분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왜냐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아래턱이 자라는 시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못 자라게는 못합니다. 덜 자란 거는 자라게 해줄 수 있어도 이게 너무 많이 자라는 걸 못 자라게 못하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이미 늦었으면 그 시기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공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 사기에서는 이제 치아 관리만 잘할 수 있도록, 충치 생기지 않고 잇몸이나 그런 거 생기고, 골격은 기다려주는 거죠. 이 친구가 다 성장이 끝날 때까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장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8살, 9살, 10살, 11살부터 19살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사춘기 될 때 이제 피크가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제 이 성장 곡선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8살, 그러니까 10살부터 이게 사춘기 때,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치과에 오시면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 친구가 실제로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성장 과정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 피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수술을 안 하고 가능하면 성장할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갔으면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장이 다 끝나야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양악수술을 하던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중학생 때 턱이 주걱턱인 친구가 있다가 뭐 부모님 입장에서야 이게 빨리 치료해주고 싶으니까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아래턱이 더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윤리적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양악수술이든 저희가 코라든지 뭐 이렇게 성형수술 같은 게 이게 그 부위가 다 끝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성장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 수술하는데,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으면 고2나 고3, 남학생들 같으면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 그런데 꼭 그 시간적인 나이가 아니라 신체적인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저 엑스레이 찍어서 이 친구가 뼈 나이죠, 뼈 나이. 예. 뼈 나이를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치아만 요 어금니랑 요 어금니가 만나야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는 앞니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는 거죠. 너는 이 해봐라. 이도 많이 안 나오는데 왜 너는 수술하려고 그러니? 근데 이거는 이제 교정을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이다가, 이게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 울퉁불퉁한 이들을 다 교정을 하는 거죠. 똑바로 가지런하게 해 놓으면 이만큼 숨어있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숨어있는 차이를 이쪽을 개선하는 게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니까 수술 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차이 나면 이제 아래턱을 그만큼 넣어서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6개월쯤 있다가 마무리 교정하면 이제 교정 잔치도 떼고 뼈도 잘 붙고, 그러면 끝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할 때 하악 수술이라는 거죠.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아래턱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아래턱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위턱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만 보면 아래턱이 나온 사람인데, 옆에서 얼굴 보면 여기가 입술이 이렇게 얇잖아요. 좀 꺼져 보이고, 그다음에 입술 만져보면 이렇게 탄력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치아를 일단 가지런하게 해놓고 보면 아래턱은 정상인데 위가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턱을 앞으로 덜 자란 거를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자랄 수 있으면 위만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상악 수술이고 아까 한 건 하악 수술이고. 근데 이 자라는 양이 애매하다, 반반쯤 된다 그러면 상하악을 수술하면 그게 양악 수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아래만 하면 안 될까요? 위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양악을 해야 되는 친구일수록 병원에 오면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앞니가 서로 알아서 다 적응해서 살 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정을 하고 나면 차이가 많아지는 거죠. 이 차이를 아래턱만 많이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드린 숨 쉬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숨을 못 쉬니까 위는 좀 나오고 아래는 좀 들어가서 이는 잘 맞추되 다른 기능들은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어느 관점에서 보냐는 거죠. 치아의 관점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숨 쉬는 관점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그냥 예쁘게만 하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는 양이라는가 방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서 본인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술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까 이제 제반상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밤늦게 먹는 애들은 좀 부모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네.